경제 쏙쏙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제부 임혜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베네수엘라 사태 이후에 금값, 은값 안 그래도 오르고 있는데 더 뛰었다고요? 그렇습니다. 베네수엘라 사태가 투자자들의 안전자산 선호 심리를 한층 더 자극했습니다. 먼저 현물 금값을 보면요. 꾸준히 상승세를 보여서 지난 2일 온스당 4,300달러를 넘어섰는데요. 최근엔 4,420달러까지 솟았어요. 은 가격 움직임도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이미 금과 은 모두 사상 최고치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여기에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더해지면서 추가 매수세가 붙은 겁니다. 다만 이런 흐름은 베네수엘라 사태 하나만의 영향이라고 보긴 어렵고요. 배경에는 미 연준의 금리 인하와 이 같은 완화 기조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 또 여기에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을 꾸준히 사들이고 있는 흐름까지 겹쳐 있습니다. 이런 요인들이 맞물리면서 금과 은의 매력이 상대적으로 더 부각되고 있는 건데요. 시장에선 당분간 금과 은 가격이 이렇게 높은 수준에서 변동성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금, 은 가격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 반면에 다이아몬드 가격은 갈수록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한때 보석의 왕으로 불리던 다이아몬드가 요즘은 그 이름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국제 다이아몬드 거래소 가격 지수를 보면요. 2022년 당시 고점과 비교해서 45% 이상 떨어졌습니다. 최근 3년 사이 사실상 반토막이 난 셈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수요 감소로 볼 수 있는데요. 핵심 소비처였던 중국 시장이 경기 침체로 위축됐고 글로벌 소비 전반에서도 다이아몬드 구매가 줄고 있습니다. 여기에 실험실에서 만든 이른바 랩 다이아몬드가 빠르게 대체재로 자리 잡은 점도 결정적인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네. 랩 다이아몬드는 천연 다이아몬드와 구조적으로 거의 동일하지만 가격은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가성비를 중시하는 소비가 늘면서 수요가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랩 다이아몬드가 뜨고 있다더니 확실히 다이아몬드 가격에 타격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증시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부터 증시가 정말 뜨겁습니다. 코스피가 올해 들어서 개장 4일 연속 신고가를 갈아치웠다고요? 네, 말 그대로 불장이 연출되고 있어요. 코스피는 새해 이틀 만에 4,400선을 처음 넘었고 하루 상승폭도 3%를 웃돌며 기록적인 강세를 보였는데요. 오늘도 오후 들어 상승폭을 키우더니 4,500선도 돌파했습니다. 사상 최고치 기록을 또다시 쓴 거예요. 앞선 이틀 코스피 상승장의 가장 큰 동력은 외국인 매수였는데요. 외국인은 이틀 동안 2조 8천억 원 넘게 순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는데 대부분 반도체주에 집중됐습니다. 삼성전자는 하루 만에 7% 넘게 급등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13만 원대에 진입했고 SK하이닉스도 장중 70만 원을 터치하며 나란히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 영향으로 삼성전자 주가 급등과 함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주식 재산이 하루 만에 1조 4천억 원 넘게 늘어났다는 소식도 전해지면서 화제가 됐습니다. 네, 이처럼 증시 강세가 당분간 이어질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말씀하셨듯이 외국인 매수는 두드러지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오히려 주식을 팔고 있다고요? 네, 반도체 슈퍼사이클 기대 속에 대형주 중심으로 이른바 증시 호황이 이어질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요. 네. 개인 투자자들은 앞선 이틀은 다소 다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예. 코스피가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동안 개인은 약 2조 원 가까이 순매도했고 대신 미국 주식을 대거 사들였습니다. ETF 매매를 봐도 미국 주식형 ETF가 순매수 상위를 차지했고요. 여기에 코스피 하락에 베팅하는 인버스 상품도 많이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국장에 대한 불신이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신호로도 해석이 됐는데요. 다만 오늘 하루만 놓고 보면 개인이 매수 우위를 보이긴 했어요. 이틀 연속 이어졌던 매도 흐름이 완전히 바뀌었다기보다는 차익 실현과 단기 조정 가능성을 모두 염두에 둔 접근으로 해석됩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부가 희귀 또 중증 난치 질환 환자들의 치료비를 덜어줄 대책을 마련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정부가 건강보험 부담은 낮추고 지원 대상은 더 넓히는 방향으로 대책을 내놨습니다. 희귀 중증 난치 질환자의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은 현재 10% 수준인데요. 이를 암 환자와 같은 5%까지 절반가량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산정 특례 대상 질환군에 희귀 질환 70개를 새로 추가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5년마다 반복해야 했던 재검사 절차도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치료제 접근성도 개선하기로 했는데요.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등재 기간을 100일 이내로 줄여서 더 빨리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또 환자들이 해외에서 직접 구입해야 했던 자가치료용 의약품도 정부가 직접 구매로 공급하는 품목을 매년 늘릴 계획입니다. 우리나라 희귀중증 난치질환자는 지난해 기준 약 129만 명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네. 이번 지원 확대가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마지막 주제입니다. 올해부터 국민연금 받는 분들 매달 들어오는 연금액이 올라간다고요? 그렇습니다. 올해 1월부터 국민연금 받는 분들은 약 2.1% 오른 연금액을 수령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평균적으로 노령연금을 받는 분들은 한 달에 1만 4천 원 정도를 더 받게 돼서 69만 원가량을 받을 수 있게 되고요. 가장 많이 받는 분은 월 수령액이 6만 7천 원이 늘어서 최고 325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연금액 인상은 지난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그대로 반영한 건데요. 물가가 오른 만큼 연금액이 높아지지 않는다면 실제 시장에서 살 수 있는 것들이 줄겠죠. 국민연금이 매년 연금액을 조정하는 이유 역시 이렇게 수급자의 생활비 체감을 맞춰주겠다는 취지인데요. 이렇게 공적 연금은 물가와 연동돼 설계되어 있는 만큼 국민들이 은퇴 후에도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네, 경제 쏙쏙 시간 함께했습니다. 임혜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